안녕하세요. 이번 봄학기 ID 219 수업 조교를 맡았던 신준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실습과 제작 위주의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ID 219는 석 단위의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학부과정 수업이며 이번 학기에는 A반 29명, B반 29명, 총 5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교는 총 3명으로 2명은 각 반을 맡았으며 1명은 테크니컬 TA로서 KLMS 관리와 수업 자료를 올리는 작업을 주로 맡았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B반 조교를 맡아 수업을 보조했습니다. ID19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며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CAD의 장단점을 익히고 어떻게 활용하여 제품을 디자인하면 좋을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맞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되며 다른 분들도 수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경우 수업 운영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자체는 in-class lecture, exercise, lecture video, assignments, projects, and midterm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에듀 4.0인 만큼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육을 위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과 수업 시간 외에 하는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저희 수업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실습을 하며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스스로 과제를 진행합니다. 교수님과 조교는 수업 중에는 주로 Q&A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며 수업 외적으로는 실습 자료와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를 체크합니다. 실습 위주의 수업인 만큼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는 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인데요. 기존에는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직접 찾아가서 손으로 짚으며 답변해 줄 수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교수님과 조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 기능을 잘 사용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으며 특히 이번 기회에 KLMS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 조교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교의 주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실습 도중 Q&A, 수업 외 Q&A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 학생들의 과제 취합과 프로젝트 발표 준비 보조, 프로젝트 재료 준비와 제작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 메인이므로 4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타 수업과 같이 줌을 통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미팅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미팅은 저희도 처음이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과 조교님들이 모여 효율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명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과 답변을 공유하여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특성상 질문하는 학생 이외에는 다들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을 경우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줌에도 손들기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교수님이나 조교가 학생 이름을 채팅창에 적으면 질문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질문은 무조건 채팅창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적기를 권장했으며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아웃 룸에 따로 초대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채팅창에 정리하여 혹시 실습에 집중하느라 못 본 학생들도 채팅창을 보며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업 시간 외의 Q&A와 피드백 공유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교수님이랑 조교님들이 함께 Q&A가 학생들 간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번이 수업에 조교를 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같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많은 점과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이메일과 오피스 아워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질문할 수 있기에 사진을 같이 올리기 쉽고 답변 달기 편한 KLMS의 게시판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공개된 공간에 질의응답을 받으니 다른 학생들도 더 자발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질문에 조교가 답변을 달고 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다른 학생이 한다던가 가끔가다 학생이 직접 답변을 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질문 공유가 힘들어서 이왕이면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게 되면 다음 수업 시간 도중에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학생들의 과제 취합과 프로젝트 발표 준비입니다.
과제 결과물 발표 이외에도 진행 상태를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발표 자료를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발표하면 되는 간단한 프로세스였지만 온라인인 만큼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스크린 쉐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도 정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취합했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숫자의 슬라이드만 사용 가능하고 발표할 때는 발표자 이외에는 모두가 마이크를 끄게 했습니다. 가끔 까먹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교나 교수님이 강제로 마이크를 음소거했습니다. 수업 도중에는 조교만 화면을 공유하여 슬라이드를 대신 넘겨주며 학생들은 본인 슬라이드가 나오면 발표를 하고 교수님과 조교에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온라인 수업에 조교를 하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온라인 의사소통의 규칙을 만들고 철저히 따르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첫 몇 주 동안은 교수님과 조교, 학생들이 새로운 규칙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이후로는 3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는 온라인 강의에서도 문제없이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